안녕하세요. 최강론술의 이모희 프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논 술을 보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양대가 논술 전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그리고 모의논술과 실제 논술 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볼까요? 한양대는 올해 이 정도 인원을 선발합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보면 한양대는 상경과 인문으로 분리가 되죠. 상경 문제와 인문 문제가 다릅니다. 인문은 인문만 풀고 상경은 인문과 상경, 수리문수를 문제를 같이 풀게 돼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세부적인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누구냐? 상경 계열에 들어있는 정책학과하고 행정학과예요. 한양대가 다이아몬드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밀어준 학과죠. 근데 여기 가면은 수시로 들어가면은 4년 장학금입니다. 되게 좋은데 얘네가 논술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작년에 생겼는데 신기하게 누가 봐도 인문이잖아요. 누가 봐도 인문인데 얘네를 상경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원할 때 수리 논술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원은 이 정도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경쟁률은 원래 이랬어요. 이쪽은 뭐 50, 60 되는 거고 이쪽은 기본이 100이 넘어갔습니다. 원래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입시 통계를 한번 보시죠. 한양대는 이 상경 인문 보는 건데 뭐 보시다시피 정책 행정은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거 볼까요? 작년 거 2021까지 데이터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상경 계열은 평균 점수가 70점대예요. 인문은 90점대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인문은 인문만 보고 상경은 인문과 수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상경의 점수가 20점 혹은 15점 가까이 낮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15점 정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 15점의 감점이 수리 논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수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였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2020년을 보시면 2020년은 인문계열 합격점하고 상경계열 합격점을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상경이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때는 수리가 되게 쉬웠다는 뜻이에요. 역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19년 볼까요? 여기는 살인적이었죠. 인문은 90점대, 상경은 50점대였어요. 60점까지 되는 것 같죠. 대략 봤을 때 30점 이상의 갭이 생겼던 거였어요. 수리가 50점인데 30점 이상의 갭이 생겼다는 것은 수리가 정말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 수리는 편차가 좀 커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논술 모집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양대는 어떤 계를 쓰건 간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죠. 수능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논술이 80, 교과가 0, 교과 반영하지 않아요. 진짜 선량한 학교죠. 수능도 안 보고 교과도 안 봐요. 물론 비교과 20을 반영을 합니다. 내용은 출결, 공사, 수상을 반영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한양대가 비교과를 30 반영했었어요. 게다가 줄여가지고 지금 20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0에 나오는 게 누구냐? 출결봉사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거의 모든 대학들이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반영하긴 하지만은 비중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양대도 역시 출결봉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 외에 뭐 수상이라든가 등등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한양대 경쟁률이 기본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이고 지원자가 엄청 많죠. 그 학생들을 답안을 채점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업무가 가중되는 건데 거기다가 학생부를 갖다가 꼼꼼하게 털어가지고 반영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붙여본 아이들도 뭐 이렇게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화려한 애들이 붙은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20%를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아마도 뭐 역시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교과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갈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인 거지. 세부적으로 그 정말 수만 명이 된 아이들 100대 1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논술 채점하고 학생부 탈탈탈 털고 반영하는 시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양대 시험이 27일인가? 그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거 보면은 결과 발표되는 게 되게 짧아요. 그 동안에 이 모든 걸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교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해요. 글만 잘 쓰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냐?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인문 계열을 쓰게 되면은 좀 당혹스러워요. 시험은 뭐 모든 계열이 90분인데
인문계열은 한 문항밖에 없어요. 정말 시험에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를 1200자 쓰면 되는 거예요.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역시 왜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지는 이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후반부에. 상경계열은 인문 문제와 수리 문제 같이 풀어요. 인문 한 문제 풉니다. 50점이고 600자예요. 반토막이죠. 배점 반토막, 그 다음에 이제 글자수 반토막, 그 다음에 실제로 제시문 길이도 반토막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가 보통 늘 그런 건 아니고 대략 3문제가 나옵니다. 배점은 50점이에요. 의예과가 있죠. 의예과는 인문 똑같아요. 인문 한 문제랑 한 수리 푸는 건데 문제 자체는 다르죠. 다른 건데 특징이 좀 있어요. 인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상경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여기도 막 나오고 여기도 막 나와요. 다만 여기서는 의학이나 과학이나 생물학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맷이 다른 게 아니고 제시문의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완전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만약에 약간 시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 의예과라면 의예과 모의고사 따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경하고 포맷이 같기 때문에 제시문 내용 다른 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상경 문제를 올해 상경 문제를 보고 나면은 아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인문은 90분 동안 1200자를 풉니다.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문제 1200 하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작년 모의를 보면 1번 논지를 밝히고 숫자는 제가 쓴 겁니다. 논지를 밝히고 2번 덕목이 무엇인지 밝히고 3번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해라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세부 문항이 세 문제짜리였어요. 작년 수시 오전 세 개 하나 각각이기 때문에 나 하나 다 하나 두 개 총 세 개죠. 오후 하나 둘 세 개짜리였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기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200짜리가 한 방에 쓰면 되게 빡세겠지만 40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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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지는 겁니다. 400짜리면요 되게 짧은 글이에요. 어떤 테마에 대해서 400으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짧은 글이기 때문에 분량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한 부분은 잘 안 나오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 견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견해를 늘 물어보진 않아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견해를 물어보면은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추론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경은 비슷해요. 보시다시피 상경은 작년 모의 보면은 원인을 추론하고 뭐 내용을 적어봐라. 작년 수시는 시사점을 쓰고 어떤 뭐 이거를 평가해봐라라고 나왔단 말이죠. 역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인문은 통상적으로 한 질문이 1200자이기 때문에 한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상경은 600자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개면은 문제당 300자죠. 더 짧습니다. 되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분량은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양대 논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한양대는 단문항이죠. 상경은 600자, 인문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 계열은 1200인데 이거를 한 방에 다 쓰면 정말 부담이 크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 쪼개져 있어요. 적어도 세부 문항이 2개 있고요. 많으면 4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쪼개서 보는 건데 그러면은 각각의 문항들은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씩 분량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분량을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건데 답을 끊어 쓰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해라 라고 했으면은 A 한 걸 바탕으로 B를 하는 거고 A, B 쓴 걸 바탕으로 C를 쓰는 겁니다.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쪼개진 게 아니고 한 문항에 묶여 있다는 것은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반대예요. 연결을 안 하고 쓰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연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써야 될 것들이 바탕이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기반으로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세 개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끊어 쓰는 게 아니고 매끄럽게 연결해서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부분랑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냐 비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설명, 평가, 견해,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는 인문계열은 자료가 빡세지 않아요. 인문계열은 자료가 나와봤자 뭐 그림, 뭐 사진 나오거나 그냥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고 상경계열은 자료가 조금 자료다운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약간의 패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설명이나 이 정도가 평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개 보여드린 바가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예컨대 지난번에 제가 중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중대 1번 문제는 저는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왜? 지난 10년 이상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중대는 제시문제를 갖다가 서본결에 맞춰가지고 차이를 써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대 1번 저 알 수 있어요. 정해지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경희대, 인문사회 1번, 2번 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제시문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문제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는 그러진 않아요. 한양대, 서강대, 이대 얘네 특징이 있어요. 얘네 특징은 뭐냐? 명확한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포맷적으로 구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리논술은 상경계열이나 뭐 의학계열은 볼 텐데 난이도 편차가 되게 커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문보다 상경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가 되게 쉽다는 편입니다. 예전에 한번 한양대가 인문과 수리를 상경계열에서 점수를 따로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인문은 합격자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서 인문은 44점이었어요. 이 정도면 뭐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리는 50점 만점에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24점이었어요. 합격자 평균이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 풀면은 안정권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경이 15점이 낮았어요. 수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수리가 상경이 좀 높았어요. 수리가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30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수리가 50점인데 점수 차가 30점 이상 났다는 거는 진짜 애들이 붙는 애들이 10점대를 받고 붙었다는 겁니다. 50점에서 10점대 받고도 붙는 게 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러면 뭘 알면 되는 거냐? 풀다가 뭐 쉬우면 다행인 건데 문제가 진짜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쟤도 못 풀고 쟤도 못 풀어요. 모두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남들도 못 보니까 내가 주어진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풀어도 붙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좀 더 내적인 단단함을 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대는 이게 장점이에요. 납치 걱정이 없어요. 한양대 납치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경우도 있겠죠. 일단 논술은 제가 나중에 9월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서는 6장 다 쓰는 겁니다. 6장을 버리진 않아요. 수능 뒤에 있는 것들은 써도 괜찮습니다. 써놓고 수능 잘 보잖아요. 수능 계획은 수능 다 맞는 거잖아요. 수능 다 맞으면 시험장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안 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납치 걱정 없이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가능한 한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잘 안 나오면 겸허한 마음으로 시험 보러 가는 거고 잘 나오면 당당하게 버리면 되는 겁니다. 6만원 아깝지 않아요. 두 번째, 학습 시간이 비교적 있는 학교예요. 수능 끝나고 하루밖에 뭐 준비 기간이 없는 학교도 있는 건데 한양대는 그 이후에 토요일날 시험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능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이제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통해서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능과 학생부를 무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오로지 논술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죠. 연대, 한양대가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 고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수능이 6목 끝났잖아요. 내신도 거의 끝났죠. 모의고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기적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 공부하잖아요. 내신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모의는 조금 올라갈 거고 내신은 진짜 안 올라갈 거예요. 내신은 끝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 내가 내신과 학종과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을 가늠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로 좀 부족하다, 더 높게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한양대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서운 건 이거죠. 경쟁률이 살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쟁률에 쫄지 마세요. 왜냐면은 100대 1이 넘어가죠. 왜 100대 1이 넘어갈까요? 애들이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심지어는 논술도 안 했던 애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보는 게 한양대예요. 허수가 진짜 많습니다. 허수의 최대 수혜자는 한양대예요. 돈을 긁어 모으겠죠. 진짜 한양대에 헌혈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이 바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쟁률이 높죠. 높지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뭅니다. 만약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쫄지 말고 공부해서 합격하자.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가르쳐서 올해 대학으로 보낸 친구들이에요. 합격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학교별로 연대 경영, 성대 들경, 서강대 경영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 명씩만 꼽아봤고 두세 개 붙은 다건한 친구들, 수석한 친구, 장학금 받은 친구, 이 친구들 적어놨는데요. 제 강의를 많이, 이런 설명 많이 듣고 좋은 결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네 군데 출강하고 있습니다. 강남대생에서는 이 시간에, 대치강에서는 이 시간에, 미래탐구에서는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치오르비는 유일하게 밴드 라이브 강의예요. 현강이고 라이브 강의고 모든 강의는 진도가 동일합니다. 수업 패턴도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한양대 모의고사 일단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랑 또 올해 또 길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참고하셔서 일요일, 토요일 날 시험 잘 보고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등수가 나와요. 등수가 이게 100분이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100분위는 내가 뭐 상위 10%다, 20%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딱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선이거든요. 100분위는 살벌해요. 작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썼는데 그중에서 900등이다. 우리 반에 900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00명 썼는데 몇 등이다? 4등인가 10등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딱 찍히는 순간 정말 정말 칼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고 몇 명 중에 몇 등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요거를 갖다가 기분 좋게 잘 받아서 올해 돈술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영상은 아마 뭐 딴 것도 제가 찍겠지만 대학별로 털고 가는 거는 가장 가까운 게 이대 경희대가 있거든요. 6월달에 확정된 게. 그래서 이대 경희대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론술의 이모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